박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또 그녀를 찾고 있었다. 72세 경비원의 시선이 CCTV 모니터 한쪽에 고정됐다. 601동 엘리베이터 앞 검은색 패딩을 입은 여자가 보였다. 한미선. 60세쯤 되어 보이는 그녀였다. 진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뭔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가능한 건가? 손이 떨렸다. 진수는 재빨리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서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글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다시 모니터를 보았다. 그녀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경비실로. 또 오는 거였다. 진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진정해야 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친절한 이웃일 뿐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왜 그녀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걸까? 왜 밤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는 걸까? 진수는 자신이 낯설었다. 가을 저녁 아파트 경비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진수는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었다. 침착해야 했다. 그는 35년간 시청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반듯한 삶을 살아왔다. 아내와 두 자녀를 키우며 평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살았다. 퇴직 후에는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연금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장성했으니 이제 걱정 없는 노후였다. 그렇게 생각했다. 적어도 석 달 전까지는 그랬다. 경비실 문이 열렸다. 경비 아저씨, 저예요. 미선이 웃으며 들어왔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호박전 부쳐왔어요. 막 부친 거라 따뜻해요. 아니, 또 이러시면 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손은 이미 봉지를 받고 있었다. 석 달 전부터였다. 미선은 일주일에 두세 번 경비실을 찾았다. 반찬을 가져오기도 하고 차를 마시자며 들르기도 했다. 혼자 사는 여자였다. 남편과는 10년 전 이혼했고 자식은 없다고 했다. 혼자 계시면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요. 어차피 저도 혼자 먹기 많은 양인데. 미선의 말투는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경비실 의자에 앉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진수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았다. 짧게 자른 머리, 안경 너머로 보이는 차분한 눈빛,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어딘가 낯익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낀 기묘한 감각이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경비실은 따뜻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대화는 늘 이렇게 시작됐다. 날씨, 아파트 소식, 일상적인 이야기들. 하지만 진수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묘하게 편안했다.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녀가 오는 시간이면 자연스럽게 모니터를 확인하게 됐고 그녀의 모습이 보이면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진수는 평생 한 여자만 사랑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의식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선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서도 손자와 통화를 할 때도 문득문득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저씨는 공무원 하셨다고 했죠. 네, 시청에서 일했습니다. 그럼 젊었을 때도 성실하셨겠어요.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셨을 것 같은데. 진수의 손이 멈췄다. 봉사활동. 그 단어가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다. 30대 시절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었다. 거기서 만났던 여대생,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그 여자, 따뜻한 미소, 열정적인 목소리, 반짝이던 눈빛. 왜 그러세요? 제가 이상한 말 했나요? 미선이 물었다.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잠깐 옛날 생각이 나서요. 미선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 또다시 진수의 가슴을 흔들었다. 왜 자꾸 그때 그 여대생이 생각나는 걸까? 미선과 그녀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진수는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 들어갈게요. 호박전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문이 닫히고 경비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손자 사진을 보았다.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사진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대신 미선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다. 진수는 그것을 느꼈다. 그리고 두려웠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아내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평온한 소리였다. 40년을 함께한 사람. 진수는 고개를 돌려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낯설지 않았다. 편안했다.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여자 생각이 나는 걸까? 미선의 얼굴이 떠올랐다. 진수는 눈을 감았다. 안 되는 일이었다. 그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30대 시절, 그때로 돌아갔다. 1985년 봄이었다. 진수는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일하고 있었다. 34살 미혼이었다. 주말마다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의무는 아니었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다. 22살 여대생.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은 선명했다. 그녀는 교육학과 학생이었다. 복지관 아이들에게 국어와 수학을 가르쳤다. 열정이 대단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따랐고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다. 진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젊고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과장님, 오늘도 오셨어요? 그녀가 웃으며 인사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12살 차이. 처음에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함께 봉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똑똑했고 성숙했다. 나이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사람이었다. 봉사활동이 끝나면 가끔 차를 마셨다. 복지관 근처 다방에서 그녀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다. 진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행복했다. 그리고 조금씩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과장님은 결혼 안 하세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진수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인연이 없었어요. 좋은 분인데 이상하네요. 그녀는 살짝 웃었다. 그 웃음에 진수의 가슴이 뛰었다. 그는 알아차렸다. 자신이 그녀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더 깊은 감정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대화는 더 길어졌고 시선은 더 자주 마주쳤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진수는 확신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것이 보였다. 과장님, 어느 봄날 저녁 복지관을 나서며 그녀가 말했다. 저 과장님이 좋아요. 진수는 멈춰섰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다. 저도 당신이 좋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진수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떨어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가 말했다.
과장님,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12살이나 차이 나잖아요. 제 부모님이 아시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1980년대 한국에서 12살 차이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여자가 어린 경우에는 더욱 그랬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진수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과장님도 알잖아요. 안 될 거라는 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복지관 앞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였다. 미안해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진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음 주부터 그녀는 복지관에 나오지 않았다. 진수는 한 달을 더 버텼지만 결국 봉사를 그만뒀다. 그곳에 가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 그 후 진수는 선을 보고 결혼했다. 착하고 조용한 여자였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존중과 책임감으로 가정을 꾸렸다. 시간이 지나며 정도 들었고 아이들이 태어나며 행복도 느꼈다. 그 여대생에 대한 기억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다. 때때로 꺼내보기는 했지만 일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졸업 사진, 손주 돌잔치 사진. 진수는 오랫동안 그 사진들을 바라봤다. 자신의 인생이 거기 있었다.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들, 후회 없는 선택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흔들리는 걸까? 여보, 왜 안 자요? 아내가 거실로 나왔다. 진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아, 잠이 안 와서요. 괜찮아요. 들어가서 자요. 무슨 고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진수를 보았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진수는 한숨을 쉬었다. 들키면 안 됐다. 이 감정은 혼자만 간직해야 했다. 다음 날 출근길, 진수는 결심했다. 미선과 거리를 두기로 했다. 친절하게 대하되 너무 가까워지지는 않기로 했다. 이게 옳은 일이었다. 하지만 경비실에 도착하자마자 그 결심은 흔들렸다. 모니터 속에 미선이 보였다. 오늘도 그녀는 경비실로 걸어오고 있었다. 진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피할 수 없었다. 어쩌면 피하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몰랐다. 진수는 미선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경비실로 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자리를 비웠다. 순찰을 나가거나 지하 주차장을 점검하러 갔다. 일주일이 그렇게 지났다. 하지만 마음은 더 괴로웠다. 경비 아저씨 요즘 왜 안 계세요? 어느 날 오후 미선이 물었다. 진수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다. 바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진수는 고개를 들었다. 미선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닙니다. 정말 일이 많았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제가 폐를 끼치나 싶어서요. 미선은 작게 웃었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다. 그녀는 곧 경비실을 나갔다. 진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게 맞는 건가?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물었다. 당신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왜 그래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살이 빠진 게 눈에 보이잖아요.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다. 아버지, 건강검진 받아보는 게 어때요? 아니야, 괜찮다. 진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가족들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진수는 이런 적이 없었다.
평생 온화하고 침착한 사람이었다. 미안합니다. 좀 피곤해서 그래요. 진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다. 손자 사진이 배경화면에 떠 있었다. 웃고 있는 아이. 진수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야 했다. 다음 날 진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경비실에 앉아 업무를 봤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됐다. 그때 미선이 들어왔다.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아저씨, 제가 김밥 샀어요. 같이 먹어요. 진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미선이 먼저 도시락을 펼쳤다. 김밥에서 참기름 냄새가 났다. 진수는 할 수 없이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둘은 말없이 김밥을 먹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진수는 불편했지만 미선은 평온해 보였다. 한참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 혹시 예전에 봉사활동 하셨어요? 진수의 손이 멈췄다. 네, 했습니다. 언제요? 1985년쯤이요. 복지관에서요. 미선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혹시 그때 여대생 있었어요? 진수는 김밥을 삼킬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선을 봤다. 계셨습니다. 그 여대생 기억나세요? 네, 많이 기억나세요?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저예요, 아저씨. 저 한미선이에요. 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40년 전 그 여대생. 지금 앞에 앉아 있는 60세 여자. 같은 사람이었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가능한 일이었다. 미선 씨, 저는 아저씨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얼굴이 목소리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왜 말 안 하셨어요? 무서웠어요. 혹시 저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아저씨는 잊으신 건 아닐까? 진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40년. 그 긴 시간 동안 살아온 인생들. 각자의 결혼, 각자의 가족, 각자의 행복과 아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미선 씨도 결혼하셨죠? 했어요. 하지만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과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는 없었고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았어요. 오히려 혼자가 편했어요. 아저씨는요? 저는 잘 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손주까지. 다행이에요. 미선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진수도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언젠가는 꼭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때 그렇게 헤어진 걸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미선이 말했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다. 저도 미선 씨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우린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네요. 진수의 말에서 아쉬움과 슬픔이 느껴졌다.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미선이 물었다.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정말로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건지. 가족을 생각하면 미선을 멀리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은 그녀에게 끌렸다. 40년 전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요. 진수가 간신히 말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녀는 일어나 경비실을 나갔다. 진수는 혼자 남았다. 김밥은 반쯤 남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하늘이 회색빛이었다. 눈이 올 것 같았다. 진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손자 사진을 다시 봤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진수는 미선을 만나지 않았다. 그녀도 경비실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진수는 매일 그녀를 생각했다. CCTV로 그녀의 출퇴근을 확인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밤마다 진수는 고민했다. 가족과 미선 사이에서 흔들렸다. 아내는 여전히 성실했고 아이들은 자주 전화했다. 손자는 주말마다 집에 왔다. 진수는 행복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다. 당신 요즘 무슨 생각 그렇게 많이 해요? 아내가 물었다. 진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나이가 드니까 과거 생각이 많이 나요. 과거요? 무슨 과거? 젊었을 때요. 열심히 살았던 시절. 아내는 진수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당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진수는 아내를 봤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도 고마워요. 평생 고생만 시켰네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행복했잖아요. 집에 돌아와 진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결혼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여행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을 떠올렸다.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행복했다. 진수는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진수는 결심했다. 미선과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정리가 필요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다. 미선의 번호는 한 달 전 받았었다. 미선 씨, 내일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경비실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 후 답장이 왔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선이 경비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얼굴이 야위어 있었다. 진수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마주 앉았다. 미선 씨, 네, 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 대해서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진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40년 전 우리는 서로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었죠. 나이 차이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네, 저는 결혼했고 가정을 꾸렸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미선 씨는 어땠나요? 미선은 잠시 생각했다. 저도 결혼했고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이혼했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렇군요. 진수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미선 씨를 다시 만난 건 기적 같아요. 40년 만에 같은 아파트에서 일하다 만나게 되다니.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는 걸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알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진수는 미선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하지만 미선 씨가 다시 내 인생에 나타난 건 의미가 있어요. 덕분에 제 과거를 돌아볼 수 있었어요. 후회했던 일들, 그리워했던 순간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 인생이 나쁘지 않았다는 걸요. 저도요. 아저씨를 다시 만나서 좋았어요. 40년 전 그 감정이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흘러가야 했다. 우리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어요. 가끔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미선은 웃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다. 진수도 웃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번엔 커피 사올게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미선이 일어섰다. 문을 열기 전 그녀가 돌아봤다. 아저씨 행복하세요. 미선 씨도요. 문이 닫혔다. 진수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했다. 여보, 오늘 퇴근하면 외식할까요? 갑자기요? 그냥 당신이랑 밥 먹고 싶어서요. 좋아요. 뭐 먹을래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요. 전화를 끊고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그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진수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적었다. 오늘부터 아내에게 더 잘하기, 아이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기, 손주와 더 많이 놀아주기. 작은 다짐이었지만 진심이었다. 그날 밤 진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미선이 나타났다. 그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진수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름다운 이별이었다. 2달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진수는 경비실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았다. 상쾌했다. 미선은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 경비실을 찾았다. 커피를 가져오거나 간단한 간식을 들고 왔다.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 이야기도 했고 현재 이야기도 했다. 편안했다. 더 이상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우정이 자리 잡았다. 아저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어느 날 미선이 말했다. 진수는 웃었다. 그래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다행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미선 씨도 밝아지셨어요. 저도 마음 정리가 됐어요. 아저씨 덕분에요. 2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렸다. 4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때는 이별의 슬픔이었지만 지금은 화해의 평온함이었다. 진수는 집에서도 변했다. 아내에게 더 다정해졌다.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주고 저녁에는 산책을 함께 나갔다. 아내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행복해했다. 당신 요즘 왜 이래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당신한테 잘하고 싶어서요. 감작이 왜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죠. 아내는 수줍게 웃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설레는 얼굴이었다. 아들과 딸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다. 전화 통화가 길어졌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손주는 할아버지가 더 재미있어졌다고 좋아했다. 할아버지, 오늘 뭐하고 놀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와, 진짜요? 진수는 손주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게 행복이었다. 진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찾던 것이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곁에 있었다는 것을. 어느 토요일, 진수는 미선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미선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40년 전 우리가 만났을 때 진짜 저를 좋아하셨어요? 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좋아했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요. 저도 그랬어요. 미선 씨가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 보면서 반했어요. 그때 왜 고백 안 하셨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컸잖아요. 미선 씨 인생을 망칠 수 없었어요. 미선은 조용히 웃었다. 저도 그게 무서워서 먼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평생 후회했어요. 용기를 내지 못한 걸요. 이제는 후회 안 하시죠? 네, 이제는 괜찮아요. 아저씨를 다시 만났고 우리 친구가 됐으니까요.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만개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다. 미선 씨 고마워요. 덕분에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평생 궁금해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더 이상 아픔은 없었다. 대신 깊은 이해와 존중이 있었다. 미선 씨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만나요. 친구로요. 네, 좋아요. 제가 외로울 때 아저씨가 있어서 든든해요. 저도 그래요. 그날 저녁 진수는 아내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다. 벚꽃길을 천천히 걸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당신 덕분에요. 진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40년을 함께한 손. 앞으로도 함께할 손. 집에 돌아와 진수는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40년 전 그 여대생이 준 편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었다. 감사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수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이제 꺼낼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추억은 추억으로 간직하면 됐다. 현재를 살아야 했다. 침대에 누워 진수는 생각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어떤 선택은 후회를 남겼고 어떤 선택은 행복을 주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사랑하는 것. 그날 밤 진수는 꿈을 꿨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미선이 복지관에서 웃고 있었다. 행복한 모습이었다. 꿈속에서 진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괜찮아. 너희는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꿈에서 깬 진수는 미소 지었다.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진수는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봄날의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꽃들이 피어 있었다.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진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용기라는 것을. 72세의 경비원은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는 알았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